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장점으로 우리가 혹하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딱 봤을 때 처음에 혹하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뭔가 더 깊이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악은 혹하지 않고 첫 느낌에서부터 안 좋은데, 우리 왜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드라마들 보면 주인공 남자하고 여자가 미팅을 하죠. 근데 둘 다 집에서 결혼해라고 성화가 돼가지고 소개팅을 잡아놓고, 둘 다 남자에 관심이 없는데 여자애도 관심 없고, 그래가지고 미팅에 탁 나가서 처음에는 금방 일어나려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처럼 부탁해서 막 서로 튕기잖아.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계속 들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또 어디서 한번 만나서 애인 되는 뭐 그런 드라마 보셨죠? 그러니까 첫 느낌에서 안 좋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딱 볼 때 첫 느낌에서 안 좋아도 마음에 여지를 둔다. 이게 어제 말한 경물치지죠. 이치를 통해서. 아, 맞아. 사람은 어차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확 땡기는 요소가 있으면 나중에 여지를 두고 더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첫 느낌에 진짜 별론데 라고 해도 더 조사를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애진간이 진짜로 안 좋다, 이건 정말로 아닌 거 외에는 거의 다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의 대상의 폭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좁은 사람보다는 물건을 접할, 우량 물건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는 역세권에서 500m 안에만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요 10년 안에 지어진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시축만 좋아해요. 요 두 가지만 딱 정해버리면 물건이 팍 줄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편견이 뭐예요? 나는 대출을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안에 자기가 이렇게 수선할 수도 있는데 옵션이 제대로 갖춰진 집이면 좋겠어요. 뭐 요런 편견들을 이제 고집을 피우면 물건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편견이 많아서 물건이 없는데 자기 말로 항상 어디 가서 요즘에는요 경매가 물건이 없어요 이런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교육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세계를 남에게 강요하는 거지. 강요. 요즘 물건이 없어. 요즘 뭐 별로 재미없어. 근데 경매 초보자들은 누구에게 요즘 물건이 없어 이런 말 안 하지. 조금 몇 년 해보고 조금 앞에서 난척하고 싶을 때 이제 야 요즘에는 야 당하고 양도세 중과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별로야. 금리가 인상돼서 별로야. 이러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금방 있어 보였어요? 예. 이게 있어 보이거든. 되게 뭔가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은 뭔가의 초보자들은 거기에 끌림이 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맥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있어 보여. 그죠? 근데 초보자들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죠. 약간 표정도 이렇게 눈과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고 흐물텅대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서도 목소리도 모르겠는데요.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얼굴하고 목소리가 또 이 형체까지도 이 몸에 앉아 있는 것도 벌써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돼. 그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은 눈탱이 치기가 정말 좋죠.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에도 보면은 확신을 하죠. 딱 목수라 그럴 뻔했다. 목사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네, 뭔가 단정적인 언어를 누군가가 던지면 사람들은 확 끌리는 게 있어. 이씨 보여.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호 씨도 보면은 아까 우리 치킨 할 때 이러잖아. 말을 더듬었잖아.
30개 치킨인데 그거는 뭐 30개를 하면은 그래도 기름을 꼭 갈아야 되고 그래서 좋았어요. 이러니까 약간 약해 보이잖아. 기름이요. 이게 튀기다 보면 위생에 정말 중요한데 저는 철학이 있는데 항상 갈 때 매일매일 새기름 쓰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같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치킨집 한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야. 음식 장사 똑바로 해야 돼. 사람 양심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랑 몇 가지 간을 쳐서 얘기하면은 되게 우와 이렇게 뒤에 오로라가 확 이렇게 돼. 아우라가. 아우라지. 그렇게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뭐예요? 누군가가 말을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걸 느껴야 되잖아. 이 말의 교훈은 그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너무 단정한다. 그럼 저 단정이 맞는 걸까? 그러면 왜 그 말을 하지? 라는 이유를 물어야 돼. 항상 그 말에 현혹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장님 강조를 해서 제가 빠져 들어가는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 방송 듣고 사기꾼 같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사기는 달콤 쌉싸름한 얘기를 해야지 사기인데 뭐 이렇게 맨날 가슴 파는 후벼 파는 얘기만 한다면서 어떻게 사기냐 그게. 그러면 또 그런 것도 같은데 또 이렇게 돼. 재산 목록을 확인하시죠. 재산 목록을 확인하시죠. 요런 거 보면 안 보여 이거? 우리가 들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잖아.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제 뭔가 땡기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싸다.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거가 이게 역세권이죠. 이게 이 빨간 거가 상업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게 노란색이 이제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역세권 앞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명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면은 굳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나오죠. 내가 꼭 세를 주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야 내 사무실로 써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막말로 뭘 해도 되겠다. 뭐 하다못해 뭐 누구한테 세 준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뭐 설마 떡볶이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의 어떤 생활 전반에서 야 솔직히 어디 가서 사무실 하나 얻어놓느니 여기서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물건이라도 쟁여놔도 여기가 낫겠다. 역 앞이잖아요. 뭐 요런 요소 어제 말했지만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마누라 등살에 구두 신고 나와야 되는 입장의 남자들. 그러면은 솔직히 아까 600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출근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있어도 되잖아. 그죠? 600만 원으로 사무실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월세 안 내죠. 대신 관리비가 있겠죠? 관리비가 이게 전용 평수가 2.3평인가 될 거예요. 2.8평. 그러면 이거를 더블로 보더라도 6평이니까 평당 예를 들면 5,000원 잡으면 6평이면은 6, 30. 3만 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5만 원 안쪽에 관리비를 주고 있을 것이다. 10,000원 잡아도. 이제 10,000원 정도 잡으려면은 이제 번들번들하게 바닥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관리된 데가 통상 10,000원 정도. 근데 이제 대전의 옛날 경매물건 보면은 그 대전의 경매물건 중에는 진짜 흐름한데 관리비를 10,000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체납이 막 1, 2천씩 있어. 그러면은 이게 딱 협상을 딱 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관리비를 깎을 수 있는 걸 먼저 봐요. 이게 딱 보면 퉁쳐야 되는데 이 집도 마음에 안 드는데 관리비도 이 관리소장이 완전히 굳어 있어. 우리 또 그 대전 하면 충청도죠. 충청도 고집 장난 아니잖아. 고집이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 상대로 내가 싸우자니 이 물건이 좋진 않아. 그죠? 그런데 관리비가 높아. 그럼 관리비를 조절하려면 또 들어가서 관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 물건은 먹을 거 없어. 맞죠? 요리 단계를 10단계 정도 거쳐야지 먹는데 고기가 참새야. 굽고 싶고요? 안 굽고 싶어요? 요리 안 하고 싶잖아. 그죠? 지포를 먹는 이유는 대충 불에다가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면 되니까 하지.
지포를 하나 먹는데 공정이 한 10단계 된다고 하면 안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게 가성비를 비교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리비가 그때 10,000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뭘까요? 관리비가 비싸.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응? 체납갈비 또 공실일 때도 내가 물어내는 거고 또 임대 내는 때 그렇지. 임차인이 부담이 되는 거라. 임차인은 뭐예요? 와가지고 임차료, 임대료는 나한테 주고 관리비는 건물에 주는 거죠. 그런데 관리비가 비싸면 나는 내가 이 정도 한 100만 원 받으면 좋겠는데 관리비도 100이야. 그러면 사는 사람은 200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관리비가 세게 형성된 데는 임대료가 낮아져요. 그게 이제 상당히 열받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저야 이제 관리 단위니 이런 거에 개입 자체를 안 하죠. 투자하는 사람인데 가서 굳이 뭐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관리단에 비리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뭐 소장 월급 주고 뭐 하고 또 남겨서 뭐 하고 뭐 이런 놈들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비싸면 그런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곳에서 사무실 한 3, 40만 원씩 쓰고 있는 사무실을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 하나 하고 관리비 5만 원, 6만 원 주고 월세 없이 사면 되잖아요. 여가피인데. 자, 요렇게 생각하면 요게 어떻게 보이세요? 살만해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창고로 어떤 물건을 쟁여놓는 어떤 이 근처에 상인들이 있는데, 뭐 물건을 좀 쟁여놓으려는 작은 어떤 창고 비슷한 게 필요한데, 그 창고를 인근에서 이런 옆에 있는 이런 건물 쪽에서는 뭐 조그만 창고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데는 비싸죠. 보증금. 여기. 왜 어딜 보는 거야? 성은 씨 저기 봐. 여기. 그 저기 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이게 작은 거가 없고 보증금을 또 달라 그러죠. 보증금 500에서 1000달러 그럴 바에는 600 주고 하나 사는 게 낫지. 근데 전용면적이 2.8평인데 등기 부상이 12평, 13평. 제가 그런 거에 전사한 사람이거든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니까 평형. 그게 분양평형. 그게 그 전용 면적. 전용이란 건 등기부야. 관리비는 분양평에 따라. 그치. 분양평이 그래서 더블로 정도. 이 정도 높으면 더블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평인데 12평이라는 건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처음. 의정부 역세권 아주. 어디에? 그 의정부 역에 그 센트럴타운하고 13층 푸드코트 있어요. 전용이 더블이 되기는 어렵죠. 그게 분양평 수가. 왜냐면 거기 테이블이 엄청 넓은데 그 코너만 딱 그렇게 푸드코트로 분양하고 등기부상에는 12평인데 실평도 3평밖에 안 돼요. 분양을 받으셨구나. 네, 제가 분양. 그러니까 분양 처음 단계가 항상 눈탱이야. 어제 강의 안 들었지? 지금 좀 듣다 거의 한 3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강의 같은 거를 계속 들었으면은 절대 분양 안 하지. 절대 안 하죠. 분양은 이제 눈먼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항상. 근데 경매는 항상 최후의 포식자. 그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유행했어요. 하면 안 돼. 그걸 왜 해요? 최고 비쌀 때 왜 합니까? 최고 비싸잖아.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땡기는 600의 의미, 그 다음에 작은 평, 그 다음에 관리비만 준다는 거, 이런 거를 딱 보면 이 물건이 다르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잠깐 쓰지 뭐 6만 원씩 주고 뭐 이런 생각하고, 안 되면이란 건 공실이 몇 개월 있어도 쓰지 뭐 리스크가 별로 없거든. 600, 700 나가는 거니까. 그래 놓고서는 사람이 이제 정작 가서 보면은 밑에가 이불 가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딘가가 이불 가게던데 이 호수 중에서 몇 호에 9호. 물건 번호 9호요? 9번? 네, 9번. 9번이 어디 있습니까? 9번.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이불 가게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7번이 여기잖아요. 여기 2.8평이죠? 이게 3평이니까 요거는 한 2평 되겠다. 그죠? 요것도 2평 되겠다. 그러니까 2평 정도에도 이불 가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대문, 남대문 가보면
상인들이 앉아 있는 데가 한 그 정도 돼요. 동대문 밀리홀에 가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하나씩 부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평수죠. 그러니까 아 요런 데서도 이불 파는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요런 데도 아마 전체 공실은 아닐 것 같네 라고 추정하기가 쉽죠,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보시면 되겠죠. 갔더니 뭐 여기 정말 아까 여기 장사하고 있고 그러면 야 이거 요 4개 다 받았는데 3천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다 600, 700에 4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3천이 안 들어갔어. 그럼 3천이 안 들어가고 한 50만 원만 받아도 돼요? 막말로 30만 원만 받아도 돼요? 3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360. 그죠? 근데 3천 투자해서 360 벌면 12%예요. 그죠? 네. 은행에다가 3천 넣어놓으면 1년에 30 나와요. 네. 1년에. 네. 근데 은행에서 30 받은 거는 22%의 이자 소득세를 떼요. 네. 그러니까 6만 원, 6만 6천 원 뗀다고 보면 실제로 22만 원, 3만 원 이익이에요. 3천 투자해서. 은행에 놓으면. 근데 그거를 은행에 안 놓고 여기다가 던져 놓으면은 30은 받겠지. 내가 이게 30 못 받을 일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조사하다 보면 달라지겠지만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관만 보고 항상 하면 안 돼. 서로 내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도 지나 보니까 안 좋은 거 많이 봤죠. 그죠?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고. 안철수 좋은 줄 알았잖아. 근데 안 좋잖아. 하도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진짜 초등같이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처음에 또 안 좋은 사람이 또 좋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치 삼아서 물건에도 그 관념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2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판단은 미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이 교훈은 판단은 항상 유보를 해놓고 유보한다는 건 뭐냐면 자 말로도 꺼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야 이 물건 별로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별로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결론에 뭐 관심이 없다라는 거지만은 또 머릿속에서 그래도 한번 다시 보자 뭐 이런 의미. 예를 들면 이 물건 100% 별로야. 그런 아니다. 그죠? 완전 별로야. 이것도 안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 물건 별론데 뭐 했어. 그러면서 슬쩍 보는 거지. 별론데 뭐 했어. 그랬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구나. 별로는 이 사람이 나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인식했어. 근데 이제 내가 내일 요거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이중 성격 쓴다 이래. 별로라면서 왜 조사하는 거야? 자, 별로지만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은 별로다란 말을 100%다라고 믿는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시세조사 분석에 관한 얘기예요. 네. 요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말한 유보하라라는 뜻은 별로다라고 해도 내 마음속의 주체는 이건 조사해볼 필요는 있겠네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유보죠. 말로 유보할 필요는 없죠. 근데 별로라는 감정이 더 우선되는 거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전체를 다 표현하진 않죠. 이 물건이 완전 별론데 내일쯤 시간 나면 가끔 조사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조금씩 있는 것도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이 물건 별론데 뭐 하면서도 나 이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속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보통 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다면 보통 들을 때 그 사람 속과 이 표현이 조금 100%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 이것도 오늘의 교훈이지. 요런 게 이제 그 기술이에요. 그럼 부동산에서 그 물건 별로예요. 이랬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지. 그 표현이잖아. 이 물건 별로예요. 내가 입찰할라 했는데 당신이 산다니까 별로예요. 요 말일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산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내가 우리 손님 부칙으로 이미 약속된 물건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기분이 가로 닫고 별로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요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고 관점을 다르게 보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TV에서 이용녀라는 탤런트가 배우 아세요? 이용녀라고 있어요. 얼굴 보여드려 볼까? 아실 거야. 평상시 무당 역할 많이 나온 아줌마. 이분이 이제 개를 70마리를 키워서 살더라고요. 개. 그래서 막 완전히 막 개가 안방에서 막 여기서 밥도 먹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침대 그 패드 그 뭐지? 시트? 침대 시트 하나만 깔고 이렇게 자요. 완전 장난 아니지. 근데 이제 바쁜 연기 생활 끝에 아침 그 한 9시 되면은 어딜 가. 운전을 1시간씩 해서 가요. 고속도로를. 그래가 가는 데가 이제 식당촌인데 가서 개 밥 얻어오는가 뭐 족발집 뼈 음식 이제 쓰레기 버리잖아. 얻어와. 그럼 보자기에다 이렇게 그냥 끌끌 해서 차에다 실어. 그걸 또 1시간 타고 와. 그래서 집에다가 해서 쏟아붓고 그걸 갖다가 죽을 끓이는 거야. 저녁 내내. 다음날 아침에 자기 밖에 있는 개, 안에 있는 개 다 이렇게 나눠줘서 먹이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으세요? 응? 왜 했을까? 지금까지 하던 얘기의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지. 쓰레기를 개 먹이로 갖고 왔잖아. 족발집 사장은 버리잖아 지금. 나는 버릴 거야. 이건 쓰레기야. 버려. 근데 누군가는 주워와. 주워서 와서 다시 드럼통에 넣고 삶아. 그러니까 국이 아니고 뭐지 그걸 갖다가 쌈밥 그런 형태를 만들어. 그죠? 그걸 얻으려고 차를 타고 2시간씩 다녀. 얻으러 1시간 다니니까 총 3, 4시간의 노동이 있는 거죠. 자, 누군가에는 쓰레기인데 관점이 다르죠. 개밥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건지러 가는 거죠. 바로 이거다. 이게 보면은 부동산도 관점만 뭔가 내가 틀어지면 내 눈에 쓰레기인데 남의 눈에 보배로 보이죠. 요거 중요해. 그거는 내가 얘기한 거야 아까. 요거는 참고로 하나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서재 비슷하게 놓거나 아니면 친구들 오면 거기서 소일거리나 하거나 그 만남의 장소로 쓰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생업에 종사하는 누군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나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친구들 만남의 토로 그 돈 투자할 수는 없어 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하나 넣어놓지 뭐. 자, 그래가지고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하나 사놓고 한 달에 그 10만 원만 받을까? 그러면 1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20 받으니까 12%네? 괜찮은데? 이렇게. 아니면 7만 원짜리라도 안 쳐놔도 되죠?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가서 툭 사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지금 중요한 것은 생각이 편협된 사람이 이제 물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금괴라는 것은 이쁘게 보여야만 된다라는 편견을 지으면 그 돌을 하나를 누가 선물로 주는데 그 돌 사이에 박힌 금덩어리는 눈에 안 보이죠. 지저분하잖아. 금괴는 아름답죠? 그죠? 금괴는 깨물어 보고 싶죠? 근데 이제 그 돌덩이는 안 깨물고 싶잖아요. 그런 게 있다. 충분히 이해는 좀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